제가 이런 오픈된 강의 컨퍼런스에 나온 지가 한 3년 전에 IDG에서 한번 하고서 3년 만에 찍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 청산하고 좀 직구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끌어낸 이구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 같고요. 오늘 제가 지금 55분에서 한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그 레포덴하고 제목을 좀 바꿨어요. 마케팅 시대에 10가지의 뉴 노멀이 뭔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고 또 모바일 시대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신조어들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마케팅에 있어서 새로운 노멀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10가지와 시간상 하나하나 세세한 대응 전략들을 얘기 드리지 못하겠지만 짧게 한번 스캔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게 이게 오늘 얘기할 거 10가지예요. 그래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새로운 노멀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는 사진 찍으시고 고객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하는 데서 또 어떤 뉴 노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CRM을 하는 데서 뉴 노멀이 뭔가 다 이제는 정상이라는 게 바뀐 거예요. 그 10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촬영이 된 걸 배포하게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뭐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사전을 찾아봐도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손짓, 말짓, 말, 그다음에 표정 뭐 이런 걸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에 검색, 그다음에 클릭 이런 것만큼 저의 의사표현을 더 정교하게 하는 게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시대가 돼서 또 디지털 시대가 돼서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전에 그냥 짧게 검색하던 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저런 것들이 하루에 한 3,000개씩 검색이 들어오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단 지성들이 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깊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게 또 내용이 이제 자동 완성이 계속 바뀌던데 아내 몰래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 알고리즘들은 이제 오늘 꽤 전문가들이 와 계시니까 불필요한 생략하고 짧게 넘어갈게요. 아내 몰래 하는 건 이 남편들이 주로 검색을 하겠죠.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기를 쓰거나 오늘 보니까 몇 개 치킨을 몰래 시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내들은 참 많은 일을 하는데 남편 몰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보여드리던 장표인데 이게 마케팅적으로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저희가 아무리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오늘 뭐 찾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도 잘 안 해주던 분들이 정말 속 깊은 친구들한테 하지 않던 얘기들까지도 이 안에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입장에서는 저것만한 단서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뒤에 또 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단서들은 저런 데이터들에 다 있고요. 그리고 깊어진 데다가 또 다양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수분크림의 경우에도 한 달에 네이버에서만 한 500개의 다양한 검색어로 한 30만 번 이상의 검색이 들어와요. 결국 저 검색어들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 수분크림을 사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진 데다가 이제는 이해하기까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의사소통 중에 저와 이거 보고 싶어요. 이 색깔에 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딱딱딱 클릭해 주는 거. 이만한 의사소통이 어디 있어요? 이만한 의사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꾸 디지털 마케팅, 뭐 디지털 하면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마케팅인 거예요. 이제 마케팅에 새로운 노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소비자들 그때도 고객이고 지금도 고객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불규칙하게 정피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뭐 롯데백화점 가다가 택시 안에서 갑자기 신세 갑시다, 명동 갑시다 이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뭐 뉴스를 보러 들어왔지만 저도 모르게 다른 데 들어가서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스스로도 저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감히 마케터가 고객들을 예측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나이, 뭐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이 왜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리플 미디어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한번 처음부터 스캔을 한번 해보죠. 트리플 미디어를 결국은 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채널별로 자꾸 전략을 따로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당도 각각 다르고 누구는 트위터 담당이고 누구는 뭐 담당이고 누구는 광고 담당이고 이제는 고객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하는 거나 여러 가지 디지털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코디네이트 돼야 돼요. 계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죠. 채널별로. 그 얘기는 점점 뒤에 가면서 좀 더 드릴 거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은 채널에 뿌려지고 있어요. 약간 모양이나 이런 걸 바꿔서. 근데 그거의 시작점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뉴 노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거의 시작점은 채널별로 어떤 목적을 정하느냐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채널별 목적을 정하고선 커뮤니케이션 달리해요. 톤의 면은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지만 여기 화면 왜 이렇게 지지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톤의 매너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씁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가져왔는데 X축을 보시면 메시지의 중립성입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중립적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Y축 보시면은 메시지를 얼마나 공식적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의 중립성이 굉장히 낮으면서 중립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얘기하려면 이건 거의 스포크스맨 수준이겠죠. 우리 회사의 대변인 수준으로 톤의 매너를 가져가고 반대로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공식적이지 않은 건 거의 친구 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채널에 대한 목적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에 맞는 톤의 매너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론을 쓰는 이유는 생으로 생각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런 프레임워크하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 경쟁사는 친구 같은 전문가 톤의 매너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고민할 때 이런 판때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이 온디맨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시점에 제가 요구할 때 그거에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꺼냈고요. 두 번째는 고객 타겟팅 방법론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저 제목에서 예측하겠지만 이제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을 쓴 사람도 1972년에 책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리포지셔닝이라는 책도 쓰긴 했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4P라든가 이런 필립 코틀러, 마이클 포터 필립 코틀러 몇 년생이에요? 1931년생입니다. 디지털 개념이 없던 시대에 만들었던 훌륭한 분들이 만들었던 그 프레임워크가 그 당시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지금은 고객이 바뀌었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디지털의 역할처럼 이제는 수정돼야 돼요. 디지털 역할이 뭡니까? 제가 블랙한 거예요. 네. 디지털 역할은 사실은 새로운 생태계가 아니라 디지털로 인해서 내성적이던 사람들이 살짝 팔로우해서 친구한테 말도 걸 수 있게 되고 이게 SNS죠. SNS 옛날에 입소문 이전에 없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도 세탁기 살 때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어디서 샀냐 다 입소문이 있었는데 디지털로 인해서 그게 어떤 거는 빨라지고 어떤 건 불필요해지고 어떤 거는 또 확장되거나 그렇게 있는 디지털은 이네이블러라고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데 촉매제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어떤 좋은 프레임워크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4P, SDP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이제 저는 정황과 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세그멘테이션을 했던 사례인데 보시면 정황과 관계돼요. 화장품이에요. 세그멘테이션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 제가 어떤 카드사에 컨설팅 하면서 세그멘테이션이 11개를 한 180개로 늘려준 적이 있는데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획되지 않는 충동 구매는 이 세그멘테이션은 계획되지 않은 충동 구매는 백화점에서 뭘 사고 그다음 기존 제품 보충하는 거는 어디서 사고 특별한 날을 위해서는 어디서 사고 그런 컨텍스트별로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정황. 저 정황들을 이전에 데모그래픽 데이터나 28 세대, 그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 잘 놨던가요? 이제 안 맞아지고 있고 이제 많이들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API 들고 와서 하고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본질을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로 얘기를 하다가 점점
태도와 행태와 이젠 니즈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뭘 하기 위한 거냐는 거죠. 이게 바로 시멘틱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시멘틱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싸이월드가 TV에다가 우리 시멘틱 검색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시멘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시멘틱을 꺼내냐. 제가 이거 많이 쓰던 장표인데 박수성 사진을 놓고 저 오른쪽에서 한 분씩 생각되는 걸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 하세요. 뭐 아나운서 얘기도 하시고요. 그러다가 누가 유해진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거나 웃어요. 또는 사람들이 내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왜 저분이 유해진을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래? 닮았으니까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한 이게 바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컨텍스트 어웨어입니다. 정황을 인식하는 거죠. 그걸 시멘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이 시멘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모델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 검색어로 들어와서 이 페이지에 있는 건 이걸 살려고 왔다가 이걸 보려는 것이다 라는 정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센서도 늘어나고 O2O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와 같이 이 화면 괜찮아요? 모두가 이와 같이 지금 마윈도 얘기했지만 이제 DT 시대로 간다. 데이터 시대로 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녹화도 하는데요. 예, 이 DT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로 가는 거예요. 21세기 최고의 유망한 직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얘기도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의료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블러드 프레셔가 얼마고 뭐 하면 가난의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우리가 데이터를 조합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고객의 타겟팅하는 방법론이 새로운 노멀이 생긴 거예요. 저런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그들의 정황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전에 제가 컨설팅사 근무할 때 CLM이라는 거,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그래서 26세에서 30세가 그래서 결혼 정년이니까 이들한테 뭘 푸시해줘야지 그게 여러분 듣습니까? 이제 안 들어요. 네. 저는 그런 걸로 이제는 클라이언트한테 돈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이제는 결혼하시려는 분들은 엄청나게 디테일한 뭐 속옷 이런 것까지도 검색하시잖아요. 신혼여행지에서 입을 속옷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렇게 정황을 인식할 단서들을 많이 쏟아내주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모델링해서 볼까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노멀이라는 거고. 세 번째 CRM이 새로운 노멀입니까? 이제는 여기에 제가 커스터머 매니지 릴레이션십이라고 썼는데 CRM이라는 걸 단어를 가만히 보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예요. 그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이 커스터머의 그 관계를 정리해준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한 거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과감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갑자기 OS 얘기를 꺼내야 된다. OS가 바뀌건 뭐가 바뀌건 하자마자 많은 얼리어답터 분들이 막 SNS 올려요. 이게 뭐 기술이 어떻게 됐고 그러나 이건 마케팅적인 해석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이 OS라는 게 안드로이드하고 iOS라는 게 어떤 의미를 칩니까? 마케팅에서. 기존에는 다들 윈도우 쓰셨지만 윈도우에서 제가 뭔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타겟팅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저걸 개방해버리는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자, 난 너를 STP건 CRM이건 타겟팅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주 고급진 하이 스펙의 스마트폰이라는 걸 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 뭐 네가 그걸 음악을 좋아하면 거기에 뭐 미디를 깔아 쓰고 사진기를 좋아하면 여러 가지 앱을 알아서 깔아서 그 앱조차도 너네끼리 만들어.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내 걸 가질게. 뭐 수수료보다는 더 큰 게 있죠. 데이터를 가질게.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건 뭘 하시건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동의가 다를 뿐이지 데이터는 뭐든지 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디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넘어갔네요. 여기서 보시면 그거예요. 여기에 마케팅적 의미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권한이 아니죠. 예, 제가 매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먼트 하는 겁니다.
권한을 소비자들한테 이양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난 널 타겟팅 세그멘테이션 해서